아이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그 한마디로 하루를 버텼다. 10살.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된다. 나랑 똑같다고 주변에서 말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전까지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였다. 수혈이 필요했고 혹시 몰라 혈액형 검사를 했다. 나는 O형, 아내는 O형, 아이도 O형. 문제 없었다. 하지만 의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 추가로 진행하셨죠? 아내가 며칠 전 몰래 신청한 검사였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친자 확인 키트. 나는 웃으며 물었다. 괜히 한 거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친자 확률 0%입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10년.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을 재고 유치원 운동회에서 울었던 시간. 모두 거짓이었나?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왔어?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웃었다. 그래, 웃는 법을 잊은 줄 알았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결혼 전에 세상이 기울었다. 누구야? 대답은 더 잔인했다. 당신 친구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10년 동안 우리 집에 놀러 오던 그 사람,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던 그 사람, 삼촌. 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찢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떠날까봐. 비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속였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난 당신이 아빠라고 믿었어. 믿음? 나는 아이방 문 앞에 섰다. 문을 열면 내가 알던 세상이 끝난다. 문을 닫으면 거짓 위에서 살아야 한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10년 동안 내가 잡아온 손이다. 아빠, 잠꼬대였다. 눈물이 처음으로 흘렀다. 핏줄은 아니어도 시간은 진짜였다. 하지만 배신도 진짜였다. 다음 날 나는 그 친구를 불러냈다. 그는 처음엔 웃었다. 무슨 일로? 나는 검사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들었구나. 알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10년의 시간은 그 한 방에 담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를 떠날 수 있을까? 혈연이 아니라면 아빠가 아닌 걸까? 아니면 아빠란 함께한 시간으로 결정되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아이 당신 찾고 있어. 차를 세웠다. 눈을 감았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꾼다. 나는 아빠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나는 떠날 생각이었다. 가방을 꺼냈다. 옷을 넣다가 멈췄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이었다. 10년. 핏줄이 아니란 이유로 지워질 수 있는 시간일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밤 10시.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내 친구, 아니,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할 말이 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더 할 말이 남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뭐? 나도 검사했다.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친자 확률 0%. 머리가 하얘졌다. 장난하지 마. 나도 오늘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누구 아이야?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게 문제야. 아내를 불러냈다. 거실 한가운데 셋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얼굴이 하얘졌다. 설마. 나는 소리쳤다. 설마 뭐야? 그녀는 벽을 짚으며 겨우 말했다. 병원. 10년 전. 출산하던 날. 응급 제왕절개. 출혈이 심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그때 간호사가 아이를 잠깐 데려갔어. 기억이 스쳤다. 나는 정신이 없었다.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이는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름을 지었고 출생신고를 했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바뀐 거야?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몰랐어. 난 그냥.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을 찾았다. 기록을 요구했다. 처음엔 거부했다. 하지만 DNA 결과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병원 측은 10년 전 신생아 관리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그 말은 곧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지금 내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어딘가에 내 친아이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종이 위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나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다. 핏줄은 모른다. 법도 모른다. 그림 속 아이는 분명 나를 아빠로 그리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질문은 누구 아이인가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의 아빠가 될 것인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같은 날 태어난 다른 가정. 그 집도 DNA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곧 결과가 나온다. 만약 진짜 친아이가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다면 나는 아이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창밖에 비가 내렸다. 이상하게도 10년 전과 같은 날씨였다. 운명은 가끔 너무 잔인하다. 병원은 관리 실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가능성, 책임지지 않는 단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0년 전 근무 기록을 요구했다. CCTV 보관 기간은 지났지만 당시 의료진 명단은 남아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담당 간호사, 익숙한 성, 아내의 결혼 전 성과 같았다. 설마.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촌 언니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 우연? 나는 그 간호사를 찾아갔다. 이미 퇴직했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주소는 남아 있었다.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10년 전 병원 신생아실. 컵이 살짝 떨렸다. 사고였습니까?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니에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날 당신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출산 전 이미 의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몰라야 한다고. 나는 의자를 밀쳤다. 그래서 바꿨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를 다른 가정 아이와 잠시 바꿨어요. 잠시? 며칠 후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른 가정이 예정보다 빨리 퇴원했다. 혼란, 서류 착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럼 일부러 시작한 거군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은 고의였어요. 하지만 끝은 사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아이를 바꾼 순간 그녀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 사랑? 보호? 아니면 자신의 거짓을 지키기 위한 도박? 집 문을 열었다. 아이는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피는 아니지만 내 품에 자란 아이. 하지만 이제 그 품이 흔들린다. 아내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확신은 없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괜찮아진 게 아니라 덮어졌던 거다. 10년 동안.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가정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 그 집도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가족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두 아이, 두 가족, 그리고 고의로 시작된 바뀐 운명. 이제 선택은 누가 아이를 데려가느냐가 아니다. 누가 아빠로 남느냐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봤다. 핏줄은 거짓일 수 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은 거짓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 아이는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밤이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소리. 10년 동안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자란 아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 병원은 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언론도 냄새를 맡았다. 이대로 가면 아이들은 사건이 된다. 기사 제목이 된다.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장을 만났다. 공식 발표 전에 합의합시다. 그는 당황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말했다. 사건을 덮겠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두 가족의 의료 기록은 비공개. 둘째, 관련 의료진 실명 보호. 셋째, 아이들의 친자 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친부모를 찾는 게 나는 잘났다. 핏줄이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린 아이를 보낸다. 그녀가 무너졌다. 뭐? 법적으로만. 나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친자 확인 결과를 토대로 친권 변경 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동시에 입양 절차를 신청했다.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며칠 뒤
두 가족이 만났다. 상대 부부는 울고 있었다. 그들의 아이, 내 친아들, 나를 닮은 눈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희는 아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상대 부부가 놀랐다. 하지만 당신 아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당신들의 10년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안았다. 이 아이도 제 10년입니다. 침묵, 그리고 눈물. 결국 우리는 선택했다. 핏줄을 인정하되 아이를 바꾸지 않기로, 법적 정리만 하고 각자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몇 달 뒤 법원, 나는 판사 앞에서 말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입양허가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처음으로 진짜 아빠가 되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왜 법원 갔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널 다시 선택했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10년 전 누군가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뒤틀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선택으로 다시 바로 세웠다. 핏줄은 바뀔 수 있다. 운명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